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또 성공할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합법적인 투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무슨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 요즘 기업들도 준법 경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그렇죠. 감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편법이나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좀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합법적인 투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단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헷갈리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망해선 안 되겠죠. 네. 성공하는, 흥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묻지마 투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합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이제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으로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불법이 만약에 비법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 되기가 많이 있었고 자, 이것 때문에 왜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전화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요거 너만 알고 있어 왜 이러면서 전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산 이렇게 꼭대기 있는데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저 위에 산 어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기에 거의 한 3,500명이 땅 하나인데 그렇죠. 조그마한 땅 하나를 3,500명이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뭔가 완전 불법은 아니더라도 뭔가 편법이라든지 요런 또 내가 그 좀 불법적인 정보 있죠. 여기는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개발 정보인데 요것은 어느 분이 몰래 빼가지고 온 요런 개발 정보기 때문에 요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정말 따상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 요런 어떤 그 마음을 또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또 편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자도 이제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그렇죠.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법적인 투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합법 얘기를 하면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좀 줄여보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탈세에 대한 어떤 유혹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세를 생각하지 말고 절세를 생각해라. 그렇죠.
분명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지금 최대 그렇죠. 뭐 2주택 같은 경우에 8%, 그다음에 또 뭐 3주택 같은 경우에 12%, 이렇게 뭐 많이 내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보. 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절세가 이것을 75%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요즘 또 공시가격 많이 올라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100%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겠고, 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75%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조건 내가 편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취득세를 85% 감면받는다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든지, 임대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탈세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인 절세 쪽을 좀 선택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해라. 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또 대선 이제 뭐 국면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낭만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지금 뭐 양도세 중과, 네, 그렇죠. 누구나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좀 중과 폐지됐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뭐 하면 선거를 통해서 뭐 만약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정부 여당 말고 뭐 야당 쪽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 자, 세미나 오셔서 상담하시다 보면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기 뭐야, 이렇게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아무리 동의를 구해도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부부가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전문가님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쪽에 GTX 역이 들어온대요. 자, GTX 역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린벨트로 요것이 묶여 있는데, 자, 이번에 GTX 역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그린벨트가 1년 안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안에 이게 해제가 되면 무조건 지금 땅값보다 10배가 오른대요. 자, 그러면서 저보고 전문가님 이 땅을 제가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님 보세요. 이렇게 1년 안에 그린벨트가 무조건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도대체 그 땅 주인은 이 땅을 왜 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뭔가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1년 안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1년 안에 10배가 오르게 확실한데 땅 주인이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약간만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만 정상적으로 내가 해보면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세금, 이거 오히려 좀 보수, 좀 높게 생각을 하고 내 세금 많이 낸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내가 투자 이익이 있다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 같은 거,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거꾸로 높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내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오히려 이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높게 생각하고 이익이 나는 부분은 좀 낮게 생각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낭만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너무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상담을 하다가 뭐 이제 만난 분이 뭐 이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자, 본인이 상가 주택인데요. 노량진 쪽에 있는 상가 주택이었어요. 한 3, 4년 전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이분들이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한 7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자, 7억이 조금 이제 넘는 이 집을 가지고 약 한 7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냈다라는 거죠. 자, 7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약간 불법으로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 불법 확장 부분 때문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계약을 날린다는 거죠. 자, 그럼 7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불법 위법 확장한 부분, 요 부분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월세가 약 한 3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소득이 좀 더 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요 노량진 그쪽에 특히나 그 당시에는 노량진 뉴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당장 요 조그만한 불법 확장이라는 것은 내가 없애서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쪽이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금을 7천만 원 날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 30만 원 정도를 포기하고 차라리 해라. 자,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100점짜리 부동산이 없어요. 처음에 60점, 70점짜리 부동산을 사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90점, 100점짜리 부동산이 돼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100점짜리 완벽한 부동산을 사려면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만약에 특히나 이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는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포텐셜 파워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특히나 뭐 대규모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좀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노량진 뉴타운이 갖고 있는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고 지금 일부 정도 하자가 있는 거 요것은 그냥 안고 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상가 주택이라면 현재는 지금 한 20억이 넘어갈 수 있는 뭐 이 정도 또 가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와 내재 가치를 보고 하는 이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이런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틈새 투자예요. 틈새 투자. 자, 물론 아파트, 네, 대표 투자예요. 얘는, 네, 아파트. 자,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죠. 비싸도 진짜 너무, 특히나 우리가 꼭 사고 싶은 아파트들은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고 비싸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투자 금액 자체도 지금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트 대표 주자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걸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면 뭐 영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죠. 자, 부동산 투자 안에도 바로 틈새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만약에 내가 너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그렇죠. 똑같은 구조의 아파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인 가구들이 예전에는 다가구 주택의 원룸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1인 직장인들, 소위 말하는 우량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아파트 같은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물론 아파트는 선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구조의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주 역세권인 경우에도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틈새 투자다. 무조건 내가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때는 약간 방향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조금 소액 투자를 할 때예요. 자, 공격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 국면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투자하는 거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걱정들도 지금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뭐 투자 전략을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짜드릴 수가 없어요. 자, 더더구나 우리 시청자분들 뭐 개인들마다 다 어떤 투자 상황이 다르고 투자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 지금 뭐 제가 어떻게 하면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자, 서울의 역세권 안에서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나중에 수익률을 우리가 좀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뭐 취득세를 85% 감면받는다든지 재산세를 뭐 100% 감면받는다든지 임대소득세를 뭐 75%까지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절세 전략들까지도 다 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정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지금 뭐 그 3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들, 뭐 청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또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들 너무들 많으시잖아요. 다 이럴 때. 그래서 매도 쪽의 전략, 또 매수 쪽의 전략, 또 매도 포트폴리오, 매수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고 있는데,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진구, 우리가 보통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그렇죠. 마포, 용상, 성동, 광진, 지금 또 한참 뜨거운 곳들이면서 한강 변 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자, 한강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죠. 이런 7호선 같은 지하철 쪽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쪽은 2호선하고 7호선 건대 입구역, 우리가 뭐 광진구 화양동이다 그러면 어디일까? 뭐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도 또 가까우니까요. 뭐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뭐 건대 쪽에 뭐 젊은 이들의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엄청나거든요. 이쪽 상권들이. 그래서 건대의 이런 상권 인프라, 물론 세종대, 한양대까지도 같이 이어지기는 하죠. 자,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지하철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강남 쪽으로 이것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자, 강남에는 제일 위에 지하철이 7호선이고 가운데 지하철이 9호선이고 그다음에 2호선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죠. 자,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2호선, 7호선, 9호선을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7호선 두 개를 따라서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건대 입구가 바로 여기죠. 자, 이게 한강이니까 제가 늘 한강 가까이 투자하라, 뭐 정말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죠. 뭐 여기 뚝섬 유원지 바로 한정거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뚝섬 유원지 쪽에도
지금 그 뭐 케이팝 공연장이라든지 뭐 건대 쪽에 있는 많은 이런 젊은 층의 어떤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쪽도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가 지금 화양사거리라고 하는데요. 화양사거리 쪽에 가면 바로 이 영동대교 바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자, 이쪽이 바로 성수 IT 경제특구라고 해서 이 주변으로 지금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바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지금 테헤란로 쪽에서도 뭐 그 상가 임대료, 뭐 사무실 임대료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수요들이 많을 만큼 지금 성수 IT 경제특구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쪽에도 많은 첨단 지금 업무지구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또 랜드마크가 이제 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중국 쪽에 의료 바이오 산업까지 같이 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국제기술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거죠. 영동대로 뭐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호선하고 그렇죠. 7호선을 따라서 바로 연결돼서 그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건대 입구와 어린이대공원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공세권까지 갖추고 있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성수 IT밸리,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또 따로 침실이 따로 있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층형 구조다. 젊은이들의 1인목 가구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금 3월 준공이니까 따끈따끈한 정말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뭐 바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아파텔이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 정도 되다 보니까 1,3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역세권에 뭐 건대 입구 역세권에 투자할 수가 있겠고, 뭐 월세인 경우에도 한 70에서 80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시고 또 세미나 와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자, 지금 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하고 있고요. 꼭 예약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세미나도 그렇고 뭐 상담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전화는 꼭 하고 오셔야 되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 내가 또 자칫 너무 그렇죠. 이렇게 귀가 또 너무 얇아서 남의 말만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또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나의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죠. 또 내가 직접 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너무 남의 말만 또 들을 게 없습니다. 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전문가의 조언으로 듣고 나의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개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나의 투자 주관, 나의 투자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